보시면은 이제 손글씨 노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4점짜리 문제 전원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매 회차마다 쌤이 정리해서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뭐 필기 하시는 것보다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알겠죠? 막 필기하고 이해하고 같이 하려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문제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설 모의고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교육청이나 평가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건 맞아요. 네,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1회 객관적 난이도를 보면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뭐 12번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3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뭐 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좀 어렵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14번 좀 많이 틀렸었거든. 화요일 반 친구들도 14번 도형 문제 오랜만에 푸니까 또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 주제를 공부했으면은 쉽고요. 그 주제가 공부를 안 해봤으면은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15번을.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재작년 수능 21번으로 나왔던 주제랑 똑같습니다. 극한에 대해서. 네, 그 극한 판단하는 거. 그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2번이 이제 지수로감수, 요 그림 그리는 것까지.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랑은 이제 몇 번부터 보실 거냐면, 자, 13번을 보세요. 13번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13번 문제 보시면 앞에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 쌤이 정리해드린 거 있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창의 개수가 5인 상차함수 fx가 있고 다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조건에서 나온 게 항등식이죠.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을 우리가 다룰 때는 세 가지 정도 떠올리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수 비교,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변 미분하고 적분해서 처리하는 거. 요런 것들. 네. 요 정도를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 항등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런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조건을 볼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기 때문에 뭐 숫자 그냥 암산해서 대입해 보면 1 대입해 볼게. 1 대입하면 의미 있는 게 안 나오죠? 그죠? 그냥 왼쪽도 0 되고 오른쪽도 0 되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바로 뭐 하냐? 가를 미분합니다. 자, 가를 미분할게. 그럼 가를 미분하시면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 왼쪽 같은 경우는 xfx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곱미분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미분 하시면 2x 곱하기 g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g 프라임 x 라고 해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항등식을 미분하죠. 그럼 항등식을 미분한 결과도 항등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미분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숫자를 대입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면, 자, 첫 번째로 x자리에 0을 대입할게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 친구가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되고 요것만 살아남죠. 그럼 요것만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제로가 될 거고 그 마이너스 g 프라임 제로가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아, g 프라임 제로가 0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숫자 하나만 더 대입할게요. x 자리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 자리에 1 대입하시면 얘는 F1은 2배의 G1이 될 거고 뒤에 게 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F1이 G1의 몇 배구나? 2배구나 라는 것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가족권 봅시다. G1과 G'0가 10이냐? 라는 걸 물어봤는데 F1이지. 그치? F1이 문제에서 얼마였어요? 20이었죠. 박스 조건에. 그럼 F1이 문제에서 20이라고 그랬으니까 G1은 당연히 얼마겠어? 10이네. 그쵸? 그러면은 2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까지는 괜찮아요. 쉬워요. 왜? 요거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를 대입했지.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개수 비교. 요거 하시면 되죠. 그럼 개수 비교해 보면 요 친구의 최고차항 개수가 5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5x 4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몇 차 함수가 돼야 되냐라는 건데 이 친구가 당연히 몇 차 함수가 돼야 돼? 3차 함수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4차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여기다가 a라고 붙일게요. 그러면 2x랑 ax 세제곱 만나니까 이 친구의 최고차 함계수는 여기다 빼서 쓰면 2a.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럼 ax 세제곱 미분한 거잖아? 그럼 ax 세제곱 미분한 거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3ax 제곱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니? 그러면 요거랑 만나면 4차항 되기 때문에 3a 이렇게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 친구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되니? 자, 그러면 a가 얼마예요? 1이다. 여기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니은에서 말하는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맞다라는 거지. 됐지? 네, 여기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는 했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이 디귿입니다. 디귿. 자, 디귿에서 뭘 구하자고 그랬냐면 g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16이다 라는 걸 구해봐.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었어.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 박스에 f-2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f-2가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2배 g-2와 같아요 라고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안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용해야죠. 쓸데없는 걸 주진 않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f-2가 2g-2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낸 정보가 fx라는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5인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뭐 함수값들 여러 개, 뭐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gx가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죠. 문제에서 a 값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됐지? 자, 그럼 잘 봐. 이걸 아니까 요걸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속 울거먹는 거거든. 그럼 계속 울거먹게. 이거 황등식이니까 이번에는 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게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g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g 프라임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나오겠네. 되니? 자, 근데 잘 봐. 2f 마이너스 2가 요거의 2배니까 요 친구의 2배가 얘니까 얘랑 어때? 똑같죠? 지워지겠죠. 요걸 이용. 그러면 요것만 남는 거고, 아, 결론이 나왔네요. g 프라임 마이너스 2도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야? 0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앞에서 구해놨던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것과 g 프라임 제로가 0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gx는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대 극소의 합 요것만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마무리 계산할 때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g 프라임 x는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한 게 요거 두 개를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인수 두 개 찾은 거니까 얘를 그냥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3x 곱하기 x 빼기 2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g'x를 알기 때문에 gx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적분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적분한 다음에 뭐 이용하면 돼요? G1이 얼마인 걸 알아? 10인 걸 알죠? 그죠? 그럼 G1이 10인 걸 아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냥 도함수 가지고 적분해서 이용하는 계산인 거고 요게 이제 해설지에서 계산한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쌤은 좀 다르게 갈게요. 두 번째 요거는 알아두면 좀 좋아서 쌤은 뭘 이용할 거냐면 극값차 공식과 그 다음에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쌤 손글씨 노트에서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자 극값차 공식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차 함수에서 극값차 즉 극대극소 차이에 대한 걸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공식이 뭐냐 요거는 없으니까 따로 필기해놔. 공식이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대인 거고 여기가 극소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극대에서 극소를 뺀 걸 빠르게 구하는 거야. 그럼 극대에서 극소를 뺀 걸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친구를 ax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공식은 뭐냐면 2분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이 친구의 절대값 하고 곱하기 자 여기와 여기의 간격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 극대를 갖는 지점과 극소를 갖는 x값 차이입니다. 되니? 그럼 그 x값 차이에다가 몇 제곱하면 되냐? 세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 차이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뭐 증명까지는 안 하고요. 증명이 뭐냐면 그냥 증명법만 써두면 증명이 우리 정적분에서 넓이 있죠? 넓이. 그래서 왜 포물선 공식 중에 6분의 최고차항계수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게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니까. 알았죠? 그럼 자, 그럼 이걸 써볼게. 잘 봐. 우리가 지금 알아낸 정보가 G1이 10이거든. G1이 10. 되니? 그럼 일로 와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가 극대값인데 이렇게 평행하게 이으면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죠? 2대 1이죠. 그치?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1이죠. 그죠? 그럼 이게 gx였잖아. g1이 얼마야? 10이죠. 그러니까 극대가 10이라는 거. 괜찮아요? 극대가 10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극대 극소에 뭘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잖아. 자, 그럼 극소를 구할 건데 극소를 어떻게 구하냐? 차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차이를 구할게. 공식 2분의 최고차항계수가 문제에서 뭐였어? 1이었지. 그래서 1 하고 얘네들의 간격이 2죠. 그럼 2의 세제곱하면 되니까 8이죠. 아, 그래서 극대 극소 차이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예요. 그러면 극대가 10이었죠? 그럼 극소는 요만큼의 차이가 4이기 때문에 6이다. 끝. 두 개 더 하시면 16 나옵니다. 요렇게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해설지처럼 해가지고 이제 적분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극값차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조금 더 간결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14번을 볼게.
13번 혹시 맞은 사람? 없어요? 뭐 찍어서라도 맞춘 사람? 찍었어? 잘 찍었다. 니네 9월달 이후부터는 찍지 마. 9월달 이후부터는 운 나가 운. 수능 때 잘 찍어. 맞죠? 나는 이제 이런 주의라서 인생의 운은 다 딱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는 찍지 말고 그냥 틀려. 알겠어? 아니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60점 받아도 뭐 대학 가는데 지장 있어요? 없잖아요. 기분만 나쁘지. 그치? 근데 수능에서 88점 받았어. 근데 찍어서 2개 맞췄어. 어때? 아이 기분 좋지. 그렇죠? 수능 때 여러분들 찍어서 2개 맞춰가지고 88점 나왔는데 막 평가원에서 갑자기 나와요? 아니잖아요. 평가원에서 나와가지고 너희 새끼 찍어서 맞췄지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운을 아껴놔. 근데 자, 잘 봐. 14번은 틀릴만 해요. 틀릴만 하는데 왜 틀릴만 한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괜찮아. 화요일반 애들도 다 틀렸어. 맞은 애가 없어. 근데 이게 최근에 도형 연습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틀릴만 하게 이 출제자가 출제를 했거든. 잘 봐.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1고 여기가 A.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선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중요한 정보. 여기가 2고 여기가 F인데 이렇게 선을 이었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뭘 줬냐? 중점을 줬어요. 그래서 중점을 C라고 줬어. 자, 그 다음에 여기 D거든, D. 여기가 D인데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준 걸 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줬냐? 첫 번째 BAC요.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C지. 그러면 요각에 대한 정보를 줬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준 정보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정보 2개 줬는데 EF의 길이가 8루트 2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DG의 길이가 5라는 걸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쌤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쌤이 이제 평소에 강조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그러면 도형 문제 나왔을 때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내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항상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읽으실 때 문제를 쫙 읽고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즉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sin GDC입니다. 그럼 sin GDC면 GDC라는 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네. 그럼 내가 이걸 알파라고 잡을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저 sin 알파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sin 알파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 뭘 구하면 되냐?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돼요.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되니?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 딱 읽었을 때, 근데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어. 어디를 있냐면 여기. 쌤이 처음에 풀었던 풀이를 해드릴게요. 일단 쟤를 이어요. 왜? 삼각형을 일단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알파를 낀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길이를 줬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 5지. 그지? 그럼 나 이거 구하고 싶거든? 그럼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나 이거 읽고 시작했거든. 근데 여기서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걸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
아마 이렇게 그리고 시작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 첫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CD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CD를 구하고 싶으면 이런 선을 이제 접선이라고 하죠. 그럼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이걸 구해야 돼.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다시 CD의 제곱은 CF 곱하기 CA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이를 알아볼라? 몰라. CA는 아니? CA도 몰라요. 여기서부터가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쌤이 풀었을 때도. 처음에 나도 풀었을 때 못 구하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더 답 없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최상위권이랑 상위권의 경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도형 문제 풀 때요. 내가 익숙한 형태가 아닌 걸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즉,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 같아요.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그리고 이 길을 줬으면 많은 친구들이 나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 그려놓고 요 삼각형을 좀 보려고 하거든. 즉 자꾸 여기서 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 문제의 페이크야. 그러면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자세는 뭐냐? 도형 문제 풀 때의 두 번째, 내가 첫 시도를 했는데 첫 시도가 실패할 수 있거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자꾸 여기 이 실패한 방법, 즉 절대로 답을 구할 수 없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버스가 서지 않는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문제 못 푼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다 지우고 다른 곳을 다시 관찰해야 돼.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다가 이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 풀면 시행착오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틀렸을 수 있어. 그럼 다 지우고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빨리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힌트가 어딨나요?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의 힌트는 어딨냐? 문제에서 준 정보죠. 즉 여러분 이 생각하면 돼요. 너네가 못 봐서 이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는 이거랑 이걸 못 구한다고. 그 판단을 빠르게 내리면 돼요. 아 그럼 이거는 이삼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두 번째로 중요한 힌트가 이게 중점이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그냥 팁으로 드릴게. 현의 중점을 문제에서 제시했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뭘 준 거냐면 원의 중심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중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은 무조건 뭐가 되냐?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지. 이게 이 문제의 힌트인 거예요. 이 중점을 왜 줬냐? 중심을 잡으라고 니네. 그리고 반지름 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이 값을 알죠.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2. 그럼 사인 값 알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 길이도 알잖아. 이 길이 얼마야? 8 루트 2요. 그러면 사인 법칙 딱 쓰면은 반지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거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6이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 6이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중점이니까 4 루트 2죠. 그치?
그럼 나는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네. 피타고라스. 그럼 36에서 4루트 2에 제곱하면 32를 빼죠. 그럼 4죠. 요 길이 4, 2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마지막 완성점은 요겁니다. 요거 무슨 점이야? 요거 무슨 점이야? 접점이죠. 그치? 자, 두 번째 팁. 원에서 접선 혹은 접점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니네가 떠올릴 수 있는 도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접선과 관련된 공식. 그럼 접선과 관련된 공식이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접선과 할선과 관련된 공식들. 이게 첫 번째. 근데 내가 했지. 아까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힌다고 할선을 몰라.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 중심 잡았죠. 그치? 그럼 얘 접점이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딱 이어. 그럼 이 두 개 딱 있는 순간에 얘가 직각이죠. 이게 두 번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원에서 접점 주어졌을 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접선과 관련된 공식이거나 아니면 중심에서 수선을 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거 말고는 없거든. 근데 첫 번째가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떠올렸어야 된다며.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90도죠. 그러면 여기에 조그만 삼각형이 생겼거든? 그럼 내가 저 삼각형을 빼볼게. 저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가 중심, 여기가 접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요렇게.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2고 얘가 6이고요. 자, 갑니다. 여기서 선 딱 이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요각이거든. 요각의 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요게 베타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 베타는 뭔가요? 라고 하면 이 베타는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뺀 거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마무리해볼게. 내가 답으로 구하고 싶은 게 사인 알파입니다. 근데 나는 알파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베타를 구하면 돼요. 왜?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몇 도라는 걸 아니까? 90도라는 걸 아니까. 됐니? 그러면 얘는 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예요?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뭐예요? 코사인 베타네요. 끝. 자,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우리는 베타를 끼고 있는 요 삼각형에서 뭘 알아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아요. 끝났네요. 코사인 베타는 뭡니까? 2분의 6 곱하기 5 36 더하기 25에서 4를 빼주면 되죠. 끝.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20분의 19 이렇게 나와주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다시 원점부터 고민하는 거야. 근데 그 원점에서의 고민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형 문제. 그냥 그림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알았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14번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은 쌤이 이론 설명을 좀 해야 돼서 거기 이제 필기 노트가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옆에를 비워놨어야 되는데 20번은 안 할 거예요. 20번은 그냥 보세요. 20번은 쉬워요. 삼각함수 6평 14번보다 쉽습니다. 그렇고 15번을 관련된 내용을 좀 필기를 좀 하세요. 네. 자,
15번의 주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로 정의된 함수 요거 최대값으로 정의된 함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좌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의 합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되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론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쌤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고2 때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근데 요게 자 일단 필기 노트부터 보면 쌤이 그냥 GT 그래프 바로 다이렉트로 그려놨죠. 그죠? 거기에 GT 그래프 그냥 바로 그려놨잖아요. 형광펜으로 표시해놨잖아. 노란색으로. 그지? 그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즉, 그 그래프를 어떻게 빨리 뽑아낼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걸 공부하려면 첫 번째, 너네가 최대와 최소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거든. 자, 잘 봐. 최대와 최소가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최대랑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구간입니다. 구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구간은 닫힌 구간이거나 아니면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닫힌 구간으로 줬을 때와 닫힌 구간이 아니었을 때로 줬을 때 문제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 포인트를 이제 짚어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닫힌 구간이 주어지죠. 거기에서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최대 최소는 존재합니다. 물론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겁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라면 그 구간에서 그 함수 fx는 무조건 최대와 최소를 갖는다. 6글자로 줄여서 최대 최소 정리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를 주면 이게 존재해. 그럼 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얘는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의 핵심은 뭐냐? 존재성이 아닙니다. 얘는 누가 최대와 최소인가? 이게 문제 출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누가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냐면 딱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구간의 양끝 함수가 또는 극값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가 주어지면 이 친구는 구간에서의 최대와 최소가 누군지가 문제 출제의 포인트라고. 그럼 15번 문제를 보세요. 15번 문제는 닫힌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이죠. 그럼 얘는 뭐야?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주인공은 누가 최대값인지를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가 나오잖아? 그럼 이때는 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닫힌 구간이 아닌 최대 최소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 최소의 존재성을 물어봐요. 즉, 야 0부터 3 사이에서
열린 구간이야.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fx 최소값 존재하냐? 이걸 물어본다. 그게 언제 문제냐면 3년 전 수능에 나왔던 기억 니은 디귿 14번 문제예요. 답이 기억이었던 문제. 그 문제의 마지막 디귿선지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존재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출제의 포인트가 다르다. 알겠니? 자, 그리고 만약에 존재하잖아요. 열린 구간에서 만약에 존재하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누가 되냐? 무조건 극값이 최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무조건 극값이 최대 최소예요. 열린 구간에서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최대 최소와 관련된 주제가 뭐 정말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이런 애들이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판단할 때의 생각은 이걸 먼저 보죠. 닫힌 구간이냐, 열린 구간. 요거.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쌤이 요 15번 문제에서 G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요거부터 이해를 합시다. 잘 봐. 쉬운 거부터 할게. 만약에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fx의 요거는 최소로 잡아볼게. 최소를 gt라 하자라고 하고요. 이걸 fx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gt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얘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 열린 구간이죠. 여기만 닫혔고 정확히 말해서 그래서 반 닫힌 구간이죠. 그치? 그럼 보세요. 얘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어. 되니?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이거 최대로 할게. 미안해. 최대로 하자. 최대가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겠다. 자, 최대로 할게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에서의 최대가 뭐냐? 누구야? 얘죠. 근데 t가 여기 있어요.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뭐예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에서의 최대가 누구냐? 얘죠. 자, 근데 만약에 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에서의 t가 뭐냐? 최대가 뭐냐? 얘죠. 되니?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에서의 fx의 최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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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따라오다가 여기가 극대죠. 그지? 그럼 극대랑 이제 누굴 비교하냐면 ft를 비교하면 되는데 극대랑 ft 중에 누가 커? 극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하게 가는 거예요. 되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누구로 갈아타는 거야? ft로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쌤이 말한 앞쪽에서 말한 논리가 다 숨어 있는데 왜냐면 이 범위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애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첫 번째가 뭐야? ft이거든. 아니면 극대. 저 두 개밖에 없어요. 저거 말고는 최대가 될 수 없거든.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 아직 극대를 포함하기 전이니까 얘가 최대.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얘가 최대. 얘가 최대, 얘가 최대, 얘가 최대. 결국 ft를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대의 왼쪽 구간에서 뭐인 거야? ft인 거죠. 근데 이제 극대를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두 개를 비교해야죠. 그러면 요거랑 그 다음에 파란색 요거를 비교하면 파란색이 ft잖아요. 그리고 요 주황색이 극대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는 누가 돼요? 극대와 FT를 비교했을 때 극대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극대가 GT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를 넘어가.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요게 FT잖아. 요게. 그럼 요게 FT인데 FT랑 극대를 비교해. 그럼 FT랑 극대 비교하면 이제 뭐가 돼? FT가 더 커진 거지. 그래서 여기선 다시 FT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GT가 될 수 있는 건 처음엔 FT였다가 극대였다가 다시 FT로 갈아타는 이런 형태구나.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요. 이 문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보세요. 15번 문제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면 이제 여기 지울게. 첫 번째 거. 그럼 이게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5번에 나와 있는 상황을 빠르게 그리면 자, 잘 봐. 문제에서 최고 차이 계수의 양수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1까지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가조건 g't가 0인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이 fx가 3차인데 이 3차가 극값을 갖냐 아니면 극값을 안 갖냐 이걸 먼저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극값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무조건 극값을 가져야 돼요. 알겠나요? 극값을 안 가진다면 가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됐니? 왜? 그냥 이거 봐. 이거 안 그려도 돼. 만약에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줘.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줘. 그럼 이게 뭐야? 최대. 그냥 이 자체가 최대지.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럼 FT와 FT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그냥 FT 플러스 1이 더 큰 거잖아요. 항상. 왜? 증가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1, T 플러스 1, T 플러스 1. 그럼 최대값은 그냥 뭐야? FT 플러스 1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FT 플러스 1로 고정되거든? 그럼 FT 플러스 1로 고정되면 거기서 말하는 가족권에서 G'T가 0이야. 그럼 G'T가 0이라는 뜻은 GT라는 애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애가 있냐고? 없어. 알겠어? 없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극값 안 갖는 경우는 그냥 바로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극값을 갖겠지.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놓고 갑니다. 요게 FT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1이죠. 그럼 t부터 t 플러스 1에서의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애를 보면 되는데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애가 t랑 t 플러스 1, 즉 ft 혹은 ft 플러스 1 혹은 극대인 거죠. 이 세 개 중에 최대값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ft의 그래프를 그렸지. 그리고 나서 ft 플러스 1을 보면 되는데 ft 플러스 1이 뭐냐면 ft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쌤이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요. 갑니다.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시킨 걸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요 정도를 잡읍시다. 요 정도를 한 칸이라고 잡을게. 그래서 이게 그대로 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색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면 ft 플러스 1인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필기 노트에도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진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나는 최대값 구할 거야. 그러면 요 시점에서 제일 큰 거 찾으면 돼. 그럼 요 시점에서 큰 거 찾는데, 자 여기 요거랑 요거는 서로 어때요? 똑같죠? 그죠? 서로 똑같지? 그럼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마무리합시다. 최대 큰 거 쫓아가면 돼요. 위에 있는 거 가다가 극대가 제일 크죠? 여기 보면 돼요. 요 구간에서 여기 봐. 요 구간에서 극대 파란색 하얀색 중에 주황색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저기가 극대가 최대인 거야. 그리고 여길 넘어가. 그럼 여길 넘어가면 이제 극대는 끝났고 하얀색이 크다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갈아타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G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핵심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애가 얘 아니면 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FT와 얘를 그려. 그리고 그 두 개 비교하면서 동시에 극대까지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요게 기출도 좀 됐었거든. 기출도 나왔었고, 그리고 요 주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22번 이랬어요. 22번 아니면 14번, 15번.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기출이 몇 번 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연습 몇 번 해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서 이제 15번이겠죠. 네, 그게 아니라서 15번인데 두 번째로 공부할 게 요겁니다. 잘 봐. 두 번째로 공부할 게 문제에서 주어진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g 1 플러스 h 더하기 g 1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거든. 됐어? 그러면 이게 어쨌든 수렴하죠. 그럼 잘 봐. 이게 수렴하니까 분모 0으로 가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1은 0입니다. 일단. 되니?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G1 더하기 G1이죠. 그럼 G1 더하기 G1은 0이란 말이야. 됐지? 그럼 잘 봐. 해설지를 보시면 쌤이 드린 필기노트 말고 해설지를 보시면 이거를 변형해서 식으로 정리한 게 쫙 한 5줄 정도 나와 있거든. 참고로 해. 알았지? 근데 이제는 읽을 줄 알아요. 잘 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0 마이너스죠?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0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0 마이너스지. 그치? 그럼 앞에 거는 뭐냐? G 프라임 0 마이너스 0이 아니라 1 마이너스입니다. 알겠나요? 0 마이너스면 음수죠. 근데 1 플러스 h니까 거기다가 음수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1보다 작죠. 그치? 그다음에 얘는 0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빼잖아.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뒤에는 G 프라임 1 플러스 즉 무리분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플러스죠. 그죠? 가운데가 플러스죠. 그럼 얘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여러분들 해설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니네 다 배웠던 거야. 니네 언제 배운 거냐면 어렸을 때. 지금보다 1살 어렸을 때. 수투 처음 배웠을 때. 미분계수 변형.
거기서 왜 F 뭐 해가지고 H분의 1 F1 플러스 2H 더하기 F1 마이너스 H 변형하면은 뭐 2H랑 마이너스 H에서 두 개 더해가지고 뭐 했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얘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G 프라임 1 마이너스 즉 좌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뺀 거죠.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가 얼마야? 이거야. 그럼 잘 보세요. 좌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를 뺐는데 0이 아니죠. 결론. 이해됐어요? x는 1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면 좌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를 뺀 게 얼마여야 돼? 제로여야지.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러면 gx의 미분 불가점을 보라는 건데 저 그래프 볼까요? 저 그래프에서 gx의 미분 불가점 어디죠? 끝. 여기 1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숫자 적겠습니다. 가족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G'T가 0인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그럼 G'T가 지금 주황색 그래프죠. 그럼 주황색 그래프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이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제로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G1이 얼마예요? G1이 0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F1이기도 하죠. F1 교점이니까 따라서 결론 올라가 노란색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게 무슨 축? X축. 그리고 마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야? 한 칸. 따라서 얘도 뭐야? 2까지. 그래서 fx는 최고차함계수 a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x 플러스 k 이렇게까지가 잡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이후부터는 쌤이 거기다가 써드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해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지웠는데 요 그래프 빨리 그림. 알았지? 그래서 이 두 개는 15번에서 꼭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네. 뒤에 계산 한번 해보시고 혹시 계산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틀린 친구들도 20번 다시 한번 봐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표현이 이제 F로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당황하는 거지. 숫자 계산하면 되고요. 20번은. 자, 21번 가볼게요. 21번에 쌤이 거기 필기노트에다가도 써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5 수능이죠. 2025 수능 21번. 요거보다 이제 살짝 어려운 문제인데 주제 자체는 뭐냐면 극한의 존재성. 즉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거고요. 자,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fx인가요? 네, fx죠. fx가 0이 되는 요 지점. 즉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다. 알겠니?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건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자,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요겁니다. 근데 얘가 x가 0보다 작아. 자, 그 다음에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8이고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간별 함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가조건부터 읽어볼게. 가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밑줄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그럼 가조건은 이거지. 리미트 x가 m으로 갈 때 fx분의 fx 빼기 3 곱하기 fx 플러스 2가 항상 뭐 해야 돼? 수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fx 어차피 다항함수죠. 얘도 다항, 얘도 다항.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건 얘들아 연속, 불연속과 관련된 혹은 수렴, 발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너네는 항상 뭐부터 찾는 거냐면 발산 의심점 하여튼 의심되는 놈들을 찾는 거예요. 혹은 불연속 의심점 혹은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미분 불가 의심점 하여튼 의심되는 놈들을 먼저 찾는 거야. 그거부터 추려내는 거거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수렴 발산과 관련된 문제죠. 그럼 얘가 수렴해야 돼. 항상 수렴해야 되는데 발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를 찾자. 그럼 당연히 떠올릴 만한 첫 번째 의심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의심점은 분모가 0대 그죠? 첫 번째 의심점은 뭐예요? 분모가 0될 때예요. 이해되나요? 분모가 0이 아니면 깔끔해. 분모가 0이 아니지 그럼 무조건 수렴하죠. 다항함수. 자, 근데 이 문제가 그냥 다항함수는 아니죠. 여기 봐야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의심점이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분모 0될 때고요. 두 번째는 이걸 빼보시면 돼요. 그럼 함수가 바뀔 때는 언제겠어? m이 0일 때.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m이 0일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알았지? 근데 이 문제는 쉬워. 2번 경우가 쉬워. 2번 경우가 어려웠으면 아마 이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을 텐데 2번 문제가 되게 쉽게 검증이 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0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8이죠. 여기다가도 0 집어넣을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첫 번째 fx는 뭐야? x는 0에서 연속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바뀔 때 봐야 되는 게 왼쪽과 오른쪽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다 0을 집어넣어. 여기다 0을 집어넣어? 그럼 f0이죠. f0이 얼마예요? 마8이요.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지. 그치? 그럼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은 게 서로 어떠면 돼? 같으면 되죠. 근데 같아달라.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요? 0 플러스를 집어넣나 0 마이너스를 집어넣나 어쨌든 f-3이고 f2인 거죠. 그치? 따라서 이 문제의 결론 m이 0일 때는 그냥 뭐예요?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검증하고 가야 된다. 이거 검증 안 하고 갔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맞았어도 틀린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만약에 더 어려워진다면 m이 0일 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분모가 0 될 수도 있겠죠. 알았지? 그런 것까지 잘 챙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15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주제 자체는 어려운 건데 이거 많이 나왔어 최근에. 극복해야 돼. 알았지? 이거 극복해야 돼. 적어도 내가 최소 나 2등급까지는 목표한다 라고 하면 극복해야 되는 주제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얘 갈게. 얘인데 당연히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양수, 음수로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m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이건 문제에서 준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만 보면 되냐? 이때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만 보면 되죠. 왜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만 뭐 돼? 0 되니까. 얘 0 되는 거 확실하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는 어차피 범위 바깥이니까 상관없죠. 됐어요? 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작을 때는요. 요거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자, f 마이너스 1이 m이죠. 갑니다. f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에다가 대입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 f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x 빼기 3 곱하기 fx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뭘로 가냐면 0으로 가신다고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수렴하고 싶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친구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본 정보죠? 0분의 0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4 곱하기 f1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이 친구 있죠? 미안.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x가 0보다 작을 테니까. 그럼 이 친구는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f1이 0이다. 첫 번째 결론.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0분의 0꼴로.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까지? 그죠? 분모가 0이 되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분자가 뭐가 되면 돼요? 0 되게 만들면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f1이 0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수 쪽 가볼게요. 두 번째는 m이 뭐예요? 0보다 클 때죠. 자, 그럼 m이 0보다 클 때인데 m이 0보다 큰 쪽에서 확실하게 0이 되는 친구를 우리가 찾았어요. 누구? 이게 약간 꼬리물기 문제거든. 잘 봐.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존재하려면 f1이 0이어야 돼. 여기까지는 동의? 0분의 0이니까? 그죠? 그럼 f1이 0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양수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럼 f1이 0이라는 게 확정됐죠? 오케이. f1이 0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극한식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가 fx고 여기가 fx 빼기 3 fx 플러스 2죠? 그치? 자,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자고. 그럼 1 집어넣으면 f1 f 마이너스 2 곱하기 f3이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제가 얘 0이죠. 그죠? 근데 얘 0이다. f 마이너스 0이죠. 위에 거에다 집어. 그러면 질문. 얘는 0이야? 0이 아니야?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F3이 0일 때와 F3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갑니다. F3이 0이라면 또 해야죠. 왜요? 모든 실수에서 계속 뭐가 돼야 돼? 존재해야지. 그치? 근데 잘 봐. 쉬워. 여기 되게 쉬워. F3이 0이다? 그럼 다시 일로 와봐. F3이 0이거든? 그럼 3, 3 집어넣어. 그럼 F0, F5죠. 그죠? 근데 F0 0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F5가 0이어야 되죠? 그지? 그러면 F3도 0이고 F5도 0이고 F2도 0이어야 돼. 쓴 말 이해되니? 쓴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자 F5가 다시 0 됐어요. 그럼 F5 또 집어넣어. 그럼 F3이 0이죠. 아 F2가 0. F2 곱하기 F7이죠. 그럼 F2 곱하기 F7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무한굴레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가 0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야 근데 얘들 fx가 무슨 함수? 3차 함수요. 얘는 인수 기껏 해봐야 몇 개밖에 못 가죠? 3개밖에 못 갔잖아. 그럼 근데 계속 막을 수 있어? 못 막죠. 부도나요. 파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F3 0이면 안 된다. 이 결론인 거죠. 알았지? 네. 그래서 필기노트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F3이 0이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고요. 더 이상 실근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죠. 계속 0이 나오는 애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이 노트 적어둔 거 봐봐. 근데 나 조건인데 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나에서는 fx가 0인 실근이 몇 개래? 3개가 아니래요. 그럼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이 되는 실근 몇 개? 2개 생기지. 거기 위에 거 볼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0 되는 거 몇 개? 2개 생기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 지금 fx가 0이 되는 게 그러면 합쳐서 실근이 3개가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fx가 0이 되는 게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어야 되는 뜻이죠. 왜요? 이미 하나를 갖거든. 그리고 얘는 3차니까 3차니까 이미 하나를 가져요. 근데 그 하나가 누구인 거야? x-3 이미 하나를 갖거든. 근데 요렇게 되고 여기에 2차식 뭐 인수분해나 이런 거 해서 2차식이 나왔을 때 만약에 얘가 0이 안 돼. 즉 실근을 안 갖잖아요. 그럼 실근의 개수는 총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이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3개가 아니래 라고 한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뭘 가져야 돼? 실근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근을 이제 2개 갖냐 3개 갖냐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실근을 2개 갖냐 3개 갖냐를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게 참 이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길죠 풀이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길어지는 게 있는데 가볼게. 요것만 판단하자. 우리가 정리한 거 fx를 쌤이 식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1. 아까 쌤이 말 잘못했네요. F3이 0이 아닙니다. F1이 0이었죠. F3은 0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x-1 하고 요거 인수분해까지 할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하면 얘가 요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으로. 그러면 얘가 우리 이제 케이스가 두 개 남은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중근 같거나 아니면 실근 두 개 같거나 이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숨어있는 힌트가 뭐였냐면 F3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0이 되면 안 된다고. 알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빠르게 할게. 이거 고일수학이니까 여기서부터 고일수학. 자, 중근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 2차식이 x는 1을 추가로 근을 갖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딱 봐도 완전 제곱식 돼? 안 돼? 안 돼. 8이잖아. 그치? 이거 탈락. 됐죠?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루트 골라오잖아요.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안 이쁘다. 됐지? 자, 그 다음에 x는 1이 추가근이야. 즉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0이 되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8이죠. 자, 얘가 0이다. 그러면 a가 뭐예요? 마이너스 10이다.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럼 잘 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 뜻이거든. x 빼기 1, x 빼기 8이거든. 그럼 잘 봐. 또 뭐가 되는 애가 생겨? 0이 되는 애가 생기죠. 그러면 제가 0이 되기 때문에 쟤를 막아주려면 아까 분자에 있는 식이 fx 빼기 3 곱하기 fx 플러스 2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8이 0이 될 때를 막아주려면 둘 중 하나가 0이어야죠. F5가 0이거나 아니면 F10이 0이거나. 근데 fx가 만약에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면 5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0 안 되고 10 집어넣었을 때도 당연히 0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안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결론. 실근 2개 가져야 돼. 됐지? 그럼 실근 2개 가져야 되고요. 그 실근 2개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가조건을 만족하는 실근 2개 갖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근데 뭐는 조심하셔야 돼? F3은 0 되면 안 된다. 됐지? 네. 그래서 마무리 계산은 그 밑에 적어놨으니까 마무리 계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근 2개 나오는 거까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 이거 판단하는 거 이 숫자 보고도 그냥 바로 이거 완전 제곱식 안 되겠다 이 생각 그냥 하시면 돼요. 알았죠? 루트꼴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됐죠? 네. 자, 여기까지 2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수능에도 2년 전에 나왔던 주제기도 하고 최근에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종종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해보자고요. 알았죠? 버릴 주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알았죠? 몇 번 나왔었으니까. 자, 마지막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 별표 주기. 자, 쌤이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 내가 1등급 이상이 목표다. 나 1등급 이상이 목표면 당연히 뭐 21번이나 22번이나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등급 자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랑 3등급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21번과 22번을 비교해 봤을 때 둘 중에 풀어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뭐냐? 22번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내 점수가 만약에 6평 기준으로 70점대 후반에서 뭐 선택 과목에 따라서 70점대 중후반에서 80점대 초중반이다.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21번, 22번을 둘 다 풀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풀은다고 가정해 봤을 때 누가 더 풀 가능성이 높냐? 22번이 좀 더 높다. 왜냐? 일단 21번은 좀 생각할 게 많아. 근데 22번은 뭐 요새 용어로 치면 그냥 딸깍이죠. 딸깍풀이가 돼요.
근데 이게 기출에 나왔었어요. 이거 기출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게. 잘 봐. 22번이 지수로 감수인데 쌤이 거기다 왼쪽에다 써놨죠.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문제 오른쪽에다 초록색 글씨로 써놨는데 첫 번째 여러분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지수 로그가 같이 나오면 거기에 직선까지 주어지면 항상 여러분은 대칭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대칭이지 않겠어? 이거 높은 확률로 대칭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1이라는 직선이 문제에서 추가 정보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거의 95% 이상으로 대칭성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실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봐봐. 쌤이 이거 실무 수업을 하면서 화요일반이야 일요일반이야 똑같은데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내 점수대가 70점대 중반에서 80점대 초중반이다. 이러면 실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특히 난이도의 문제 결국 요 점수대가 나온다는 건 13번부터 15번 21번, 22번 이 5개에서 얼마나 해결이 되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 과목을 다 맞추고 저 5개 다 틀렸으면 80이죠. 그죠? 근데 내가 선택 과목을 다 맞춘다는 가정이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확통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선택 과목을 다 맞출 가능성이 있었는데 올해 6평 봐봐. 28번 헤비하잖아. 쉽지 않잖아. 확통도 이제 하나씩 킬로가 아군다니까. 미적 말할 것도 없어. 그죠? 미적 다 맞기 쉽지 않죠. 4점짜리 3개. 그럼 이거예요. 내가 공통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됐니? 근데 요번에 6평이 공통이 쉬웠잖아요. 솔직히 13번, 14번이 쉬웠잖아. 15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21, 22만 조금 어려웠지. 그래서 22번은 일단 제끼고 점화식 나왔으니까. 그리고 21번 조금 이제 시간 남아서 해볼만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좀 올라가고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럼 실무에서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 쌤이 이 실무 수업을 요 시기 때부터 딱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뭘 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니네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이 번호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기출 분석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요 번호 제외하고는 다 맞춘다 공통에서. 그럼 기출 분석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낯선 문제 봤을 때 혹은 내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혀야 되고 그 명확하게 잡힌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서 그걸 체화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송글씨 노트 드리는 거거든. 왜? 내 송글씨 노트의 핵심은 뭐냐면 그 뒤에 풀이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라. 네가 이 문제 보면 이걸 떠올려야 돼. 이제 그거 못 떠올리잖아. 그럼 계속 80이야. 그걸 깨야 돼. 그걸 깨야 80점 이상이 되는 거야. 고정적으로. 알겠어요? 잘 봐. 지수로 함수가 같이 나왔죠. 근데 직선이 나왔죠. 무조건 대칭성 의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같이 나왔잖아요. 이것까지 나왔잖아. 그럼 대칭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그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칭성이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왜?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알았죠? 시작해 볼게요. 보세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두 상수 ab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a의 x제곱과 로그 a의 자 플러스 b 동그라미 플러스 b 똑같네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칸 됐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b 구조잖아. 잘 봐. 이거 이미지화 해줄게. 마이너스 b 플러스 b 됐니? 그럼 이 길이 똑같지. 기울기 얼마? 1. 그죠? 근데 a의 x제곱과 로그 ax는 원래 어떤 친구들이에요? 원래 y는 x 대칭이죠. 얘 기울기 1짜리 대칭이지. 그치? 근데 그게 마이너스 b칸 플러스 b칸 옮겨갔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대칭축이 뭐예요? x 플러스 b가 바로 대칭이다. 이걸 일단 빠르게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알겠어요? 원래 y는 x 대칭이었던 애가 있는데 로그 함수가 마이너스 b칸 플러스 b칸 이동했잖아. 그럼 기울기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 기울기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플러스 b칸 올라갔으니까 x 빼기 플러스 b의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았죠? 아니면 이거 그림 그려보셔도 돼요.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그림 그릴게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봐봐. 원래 y는 x가 이거야. 아이고. 원래 y는 x가 이거야. 됐니? 그리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a의 x제곱, 로그 ax 이거죠.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칸 플러스 b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칸 이동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도 어떻게 써? 따라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선을 그대로 얘가 이동한 만큼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b칸 플러스 b칸 이동하니까 대충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럼 뭐예요?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이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이동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갑니다. 대칭축이죠. 근데 문제에서 대칭축이 이제 직선과 만났죠. 그러면 이 그래프도 당연히 어딜 지나겠어? 이렇게 지날 거다.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거기 보세요. 두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나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A의 X제곱과 이 로그 AX를 평행 이동한 애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점이 어디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인 거예요. 따라서 얘가 A고 얘가 B란 뜻이에요. 그림 그려야죠. 이 문제 그림이 없으니까.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확대해서 그림 그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있고, y축을 이 정도로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x축을 이 정도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셈이 플러스 b를 한 이 정도 잡을까? 이 정도 잡을게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y는 x 플러스 b의 이제 대칭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직선 두 개 a와 b가 있겠죠. 그럼 쌤이 이제 지수로 요거는 안 그릴게. 지수로그 함수는 지수로그 함수는 안 그리고요. 대충 요 정도만 표현할게요. 여기 a고요. 이 정도를 b라고 잡읍시다. 여기까지. 그쵸? 그럼 이제 지수 함수 이렇게 지나가고 로그 함수 이렇게 지나간 거야. 요 그림. 근데 요 그림에서 내가 지수 로그만 지운 거야. 필요 없거든. 지수 로그 필요 없어 이제. 왜? 우리 이거 교점 갖다 찾아야 되거든. 볼게요. 문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거기 밑줄 쳐져 있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거.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일단 수직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럼 B가 여기 있죠? 그럼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똑같이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수직. 그리고 Y 교점은 이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랬을 때 요 점을 D, 요 점을 C라고 한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표현. 잘 봐. 여기다 써줄게. 자, 요것도 하나 몰랐으면 필기해 두세요. 기울기가 M인 직선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만드는 도형. 요거 기출이거든. 평가원에 나왔거든. 자, 보십시오.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X축이고요. 요거랑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M이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니? 그러면 기울기 M자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M자리가 만드는 도형 있죠? 그 도형은 무조건 2등변입니다. 축하하지. 됐니?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보세요. 기울기가 M이죠. 그럼 기울기가 M이라는 뜻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M칸 간다는 뜻이죠. 가로로 한 칸 가면 세로로 M칸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를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아래로 M칸 내려오지? 그럼 가로로 몇 칸 가요? 똑같이 한 칸 가죠. 이거랑 같네요. 그러면 요 점에서 수선을 내렸는데 무슨 등분? 수직 2등분.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은 뭐예요? 2등변 삼각형이 되죠. 요게 2021년 9월 21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이 50S 분, 50S 분, 192. 답이 192였던 21번 문제. 네. 그거 있어요. 아예 아닌 거. 네, 뭐 아무튼 그거 있어요. MX. 자, 일로 와봐. 그대로 해볼게. 하얀색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빨간색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별로. 빨간색 요 길이 요거랑 똑같다. 요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2등변. 그 다음에 파란색 갈게요. 요 길이랑 어때요? 똑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문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봐봐. 삼각형 ABD의 넓이와 BAC의 넓이가 각각 6분의 49와 12분의 49래. 넓이비 얼마예요? 1대2. 그죠? 1대2잖아. 2배잖아. 12분의 49 2배 하면 6분의 49 되는 거잖아. 그러면 ABD가 어디야? 요거. A, B, D. 됐니?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파란색. 이거. 이 넓이랑 그 다음에 빨간색 A, C, B죠. 그치? BAC, BAC 요거. 그럼 밑변 똑같잖아요. 밑변 똑같죠. 그리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죠. 그럼 위에 직각삼각형과 밑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비가 몇 대면 1대2란 얘기 아니야? 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로 잡아.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K인 거예요? 2K인 거죠.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K죠. 됐어요? 그럼 밑변이 몇 K예요? 3K. 알았죠? K 값이 나오잖아요. K 값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2K. 그게 얼마나? 6분의 49. 됐습니까? 그럼 K 값이 얼마가 나오냐? K 값이 3루트 2분의 7 이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마무리. 좌표 잡으면 돼요. 좌표 어떻게 잡냐면 요 길이가 3루트 2분의 7이죠. 유리가 좀 아파. 6분의 7루트 2죠. 그지? 여기가 6분의 7루트 2잖아. 여기서 수선 내리세요. 그러면 요 노란색 빗금친 요 삼각형 직각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6분의 7이네. 1대 1대 루트. 됐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갑니다. 여기는 몇 배? 2배. 그럼 계산하면 바보. 2배 하면 얼마예요? 3분의 7이요. 됐어요? 그러면 B의 X좌표가 얼마예요? 3분의 7인 거고요. A의 X좌표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7이네요. 그럼 X좌표 아니까 2개 가지고 식 연립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22번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계산하는 거 지수방정식만 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1회에서 좀 풀어봐야 되는 거랑 정리해야 되는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개념 아셔야 되는 것들 정리할 거니까 요거는 매 회차마다 이제 필기노트는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 필기노트 잘 모아두시고 복습 잘 하시고, 알았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쌤이 가르쳐드리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개념 부분이나 문제풀이 팁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 요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슬금슬금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차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 교재, 요거는 과제 겸 뭐 추가 자료인데, 뭐 과제 머스트 주제 아닌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얘는 선택까지 다 들어간 모의고사고, 요거는 이제 최근 3, 4년 동안 나왔던 그 대성 덕후 있죠? 네, 대성에서 만든 이제 뭐 D 아카이브라고 해서 옛날 문제 짜집기입니다. 네, 옛날 문제 짜집기인데 엔제처럼 그냥 풀어보시고 선택 과목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매 회차에 얘도 드릴게요. 나갈 때마다. 그래서 정리 한번 추가로 해보시고 좀 넘겨주세요. 그렇죠? 합시도 드릴게요. 정리하시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